시험관 하기 시술을 받은 여성들 중 30살 이전 여성은 40%까지 성공을 기대할 수 있지만 40살 이후는 성공률이 20%도 못 미친다. 이 병원의 수술실, 시험관 하기 시술을 위해 난자를 채취하고 있다. 치료를 받는 여성은 보름 전부터 과배란 주사를 맞아왔다. 여러 개의 난자를 뽑아내기 위해서다. 난소에 바늘을 찔러 넣어 난자를 품고 있는 난포액을 채취한다. 이때 여성의 나이에 따라 난자의 개수가 차이가 나는데 35세 이전 여성은 난자가 15개 이상인데 반해 35세 이후 여성은 10개 미만으로 거의 3분의 1 정도 적다. 여성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난자의 개수뿐만이 아니다. 시험관 아기 시술 시에 난자를 채취해 보시게 되면은 그 난자의 그 숫자의 차이도 있지만 젊은 사람과 나이 드신 분이 그 난자 질 자체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젊으신 분들의 난자는 그 난자를 둘러싸고 있는 난자막의 두께도 일정하고 얇은 반면에 나이 드신 분의 그 난자는 난자막도 불균형하고 또 두께가 많이 점점 두꺼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난자 자체의 그 세포질도 젊으신 분들은 투명하고 비교적 그 흑점 같은 것이 없는 반면에 나이가 드시면은 점차 흑점이 많아지고 색깔도 좀 어두워지게 됩니다. 노화한 난자는 두꺼운 난자막 때문에 시험관 아기를 시술할 때 정자를 직접 주입해주는 미세 조작소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난자는 수태 능력도 떨어진다. 남녀 모두 나이가 들면 임신 능력이 떨어지지만 남성은 45세 이후부터 감소하는 데 비해 여성은 10년이나 빠른 35세부터다. 평생 새로운 정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남성과는 달리 여성의 난자는 태아 상태에서 모두 만들어진다. 임신 6, 7주부터 태아의 생식기인 난소, 나팔관, 자궁이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미 난소에는 1만 개의 원시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 임신 16주에서 20주가 되면 6, 700만 개의 원시 난자세포가 존재하게 되는데 놀라운 점은 난자의 퇴화가 이미 태아 시기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여자아이가 출생할 때 갖고 태어나는 난자의 개수는 약 200만 개. 이때부터 성장하면서 빠른 속도로 그 수가 감소한다. 사춘기에 이르면 20에서 30만 개로 줄어들고 한 달에 한 개씩 난자를 배출하는 월경이 시작된다. 사춘기 이후 난자는 매달 수백 개씩 소멸되며 가임 연령 또한 실제 성숙 과정을 거쳐 배란이 되는 난자는 450여 개에 불과하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전혀 새로이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자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난자를 소모하고 말기 때문에 그 난자가 몇십 년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35세 됐으면 35년 된 난자가 되는 거고. 올해로 44살인 김영숙 씨는 25년째 계속해온 직장 생활로 늦게 결혼을 했다. 틈나는 대로 사무실에서 과일을 챙겨 먹고 있는 김영숙 씨. 충분한 비타민 섭취로 건강한 예비 엄마가 되기 위해서다. 김영숙 씨는 내년 봄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이거요. 턱받인데요. 저희 아기 태어나면 주려고 이불이랑 만드는데 이불은 이제 조카들한테 선물하고요. 이건 별도로 이렇게 제가 보관을 해뒀거든요. 바로 생기면 쓰려고요. 근데 아직까지 못 쓰고 있어요. 육 년 전 김영숙 씨는 뒤늦게 가정을 꾸리고 첫 아기를 임신했다. 그러나 임신 16주에 아기를 유산했다. 아기는 다운 증후군이었다. 아기 그렇게 하고 나서는 너무 속상하죠. 눈물도 많이 나고 꿈만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집에서는 막 많이 울다가 또 신랑 올 때쯤 되면 또 눈물 보이면 또 굉장히 또 힘들 것 같아가지고
신랑 앞에서는 울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저보고는 그걸 모르고 좀 차갑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은 애기 그렇게 되면 막 울고 그럴 텐데 그냥 웃는다고요. 근데 속으로는 많이 울고 있죠. 지금도 가끔 생각하고 길거리 보면은 지금 태어났으면 5살, 6살쯤 됐을 텐데. 미국 뉴저지의 잉글로드 메디컬 센터. 이 병원 부인과 전문의인 잉찬 박사는 2달 전에 아기를 낳았다. 그녀 역시 기형아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40이 넘었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제 아기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특히 제 나이가 많은 편이어서 다운 증후군에 대한 우려가 컸죠. 그때 제가 가졌던 두려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아마 제가 의사여서 비슷한 경우에 있는 안 좋은 사례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태아는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각각 23개의 염색체를 받아 46개의 염색체를 갖는다. 그러나 세포 분열 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나 염색체가 하나 더 생겨 47개가 될 수 있다. 21번 염색체가 1개 더 많은 경우 태아는 지능 저하, 선천성 심장병 등 여러 가지 기형을 동반할 수 있다. 다운 증후군이다. 다운 증후군의 경우는 21번 염색체가 1개 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유전이 아닌 세포 분열 시 착오가 생기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보통 산모가 25세이면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약 1000명 중에 1명인 것에 비해서 산모가 40세가 되면 그 확률은 100명 중에 1명으로 높아집니다. 다운 증후군뿐만 아니라 모든 염색체 이상 기형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고령 산모가 높다. 40세 산모의 경우 66명당 1명, 45세는 19명당 1명으로 급격하게 올라간다. 난자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난자는 모든 DNA 복제를 정확하게 해내야 하며 수정 후 세포 분열을 하고 착상을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노화된 난자는 DNA 복제에서 실수를 하기 쉽고 그 결과 다운 증후군과 다른 유전자 이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젊고 건강할 때 난자를 채취했다가 나중에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바로 냉동 난자 기술에 의해서인데요. 이미 5년 전에 국내에서 냉동 난자를 통해 인공 수정된 아기가 태어났고 미국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냉동 난자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워낙 가격이 비싼 데다가 기술적인 문제로 이 냉동하거나 해동할 때 손상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즘처럼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는 시대 무조건 빨리 낳으라고만 할 수는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30대 중반을 넘어서도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샤론 씨가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다. 앞으로 석 달 남은 자신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서다. 이 파티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4살박이 첫째 딸 캐서린이다. Miss Tanya! It's from Miss Tanya as well! Alright! Let's go! Double set! Double set for the twins! So quickly, I mean, I have like... 아기를 낳기 전에 샤론 씨는 36번째 생일을 맞는다. 하지만 이곳에서 30대 중반에 임신을 하는 것은 늦은 것이 아니다. 이 지역에서 35살은 그리 늦은 나이가 아니고 평균 임신 연령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도 30대 중반에 첫 아이를 가진 경우가 좀 있거든요. 샤론은 이미 4살짜리 딸도 있고 초산도 아니니까 별로 드문 경우는 아니죠.
저는 35살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젊어서 일찍 임신하는 것이나 고령 임신이나 모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어 임신을 하면 더 성숙해서